혼자 사니 모든 조그마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저는 강아지, 고양이를 아끼다 보니 아이들이 가여운 상황을 보면 정신 상담을 받으러 갈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힘듭니다. 제가 구해줄 수 없으니 아예 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면 힘듭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울증 약 복용도 해봤습니다. 유튜브 방송들 중에서도 동물들의 잔혹한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 예를 들며 상상하니 너무 괴롭습니다. 자, 이분 변화가 두렵고 그리고 이 동물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불쌍한 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 상담을 받아야 되고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 SNS 영상이나 이런데 이런 슬픈 게 너무 많다. 자, 그렇게 지금 소개하셨고요. 노약자, 불쌍한 생명, 동물들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엄격한 처벌법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자, 저도요, 개인적으로는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변화할 일이 생기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뭔가 안 하던 일을 하려면 굉장히 하기 싫고 그냥 일상적인 나의 루틴이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 사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저도 정말 동물들이 불쌍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이 육고기를 거의 끊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이렇게 해오셔가지고 저보고 먹으라 해도 제가 잘 못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고기를 보면요, 동물이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물들이요. 그리고 순간에 내가 맛있고 영양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먹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뭐 텔레비에 보면 생선을 잔인하게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잡는 장면, 또 이 축사 등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추위에 떨고 있는 동물, 길고양이, 유기견, 특히 추운 날에는 유기견들이 밥이나 먹을까 슬프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살던 동네에서는요, 그 유수지가 있었는데 유수지에 오리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오리들이 아주 즐겁게 크는 것 같았어요. 구청에서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오리들에게 먹이도 주지 않고 오기들이 물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집에서 맨날 산책 나가면서 그 오리를 보고 굉장히 오리들의 상태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먹을 걸 들고 오리들한테 이 추운 겨울날 영하 10도에 이 배달을 몇 번 나갔어요. 참 못할 짓이더라고요. 오리들이 저만 가면 반갑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도 전화를 여러 번 걸었습니다. 당신들이 풀어나왔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느 날 오리가 다 없어졌어요. 아, 이 구청 관련자들이 잡아먹었을까봐 막 전화로 따지고 했는데 그런 적이 없고 딴 데 갖다 놨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속에 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도 이런 동물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동물들을 보면 불쌍해요. 또 가난한 사람, 소외받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어떨 때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TV에 장면이 나오면 꺼버립니다. 볼 용기가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특히 뭐 유튜브에서 동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돈을 벌거나 잔인하게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건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심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대체육이 늘어나고 배양육까지도 이 논의되는 게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동물들을 먹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게 운명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낄 게 없다고 막 육식하러 가고 있는, 한국에 최근에 보면 쌀보다 고기 소비량이 월등하게 늘어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고기를 엄청나게 먹어요. 그리고 이 개량한복 입고 다니면서 개고기 몸에 좋다, 개 못 먹게 하는 것은 그건 민족적인 뭐 음식을 갖다가 탄압하는 거다, 헛소리하는 것들을 저는 경멸합니다. 동물이 불쌍하다라는 마음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한테도 더 심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집에 보면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온 곤충들도요, 과거 같으면 때려 잡아가지고 화장실에 내놨을 건데 요즘은요, 휴지를 가지고 살풋 사가지고 창문에다가 이렇게 풀어줍니다. 날아가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의 이치, 그리고 또 나보다 못한 동물들한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도 말했어요.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 사회에 일정한 이 지성이, 수준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명 20년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자고 공약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은 일체 먹을서도 안 되고 또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반려동물들을 물건처럼 민법상에 취급하는 것도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못해 먹기 위해서 사육되는 동물들도 적어도 죽는 순간까지는 인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사육 조건에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소비자들도 인도적으로 사육되어진 그런 동물들을 갖다가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싸니까 고기를 자꾸 소비시켜 간다.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지금 두어 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신부터도 실천할 수 있는 뭔가를 해라. 유기동물들을 키우는 노력을 해봐라. 혼자 있어서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혼자서 잘 있는 동물들, 토끼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동물들도 많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유기동물들을 내가 키우는 노력. 그래서 최소한 내가 나만의 동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물 사랑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동물을 사랑해야 그래야 사람이 완성되는 겁니다. 20년 결혼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람핀 걸 안 이상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혼을 할까 이대로 뭉개고 가야 하나 하루에 수십 번 고민합니다. 결단을 못 내리는 내 자신이 구질구질합니다. 이 구질구질한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라 살지 마라 정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초지종과 인과관계를 좀 더 적어주셔야지.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다. 바람핀 걸 안 이상 보기 싫다. 이혼할까? 뭉개고 갈까? 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단편적으로 답변하면 이게 닥터 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입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고충이 있네요. 바람을 피웠다 이혼한다라고 하면 아마 한국 사람들 이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람을 피웠다라는 것 자체도 이혼 사유기도 하고 같이 살기에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바람을 피우기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또 바람을 피운 이후에 입장과 태도,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바람 피운 문제만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당히 많은 남녀가 바람을 이렇게 피우기도 하고, 그러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도 하는 게 현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수하게 결혼 생활을 바라보던 관점과는 많이 거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것과요. 여기서 문제는 바람 피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뭐 때문에 하는가를 한번 물어야 되죠.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해야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남녀를 서로 간에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하면서도 결혼할 순간이 되면 결혼을 안 해버리고 헤어집니다. 자, 그래서 혼자 사는 남녀가 굉장히 많고요. 1인 가구가 1000만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할까요? 단순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이득보다 결혼 때문에 이를 손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또 새로운 가족들이 생깁니다. 시갓집이나 처갓집이 생기죠. 또 가족 관계 속에서 나의 결혼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부양시켜야 될 사람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서로 간의 소득을 보고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재죠. 아무리 못생기고 건달 같고 또 학벌이 형편없고
그래도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 있으니까 스포츠카가 몇 대가 되고 재산이 뭐 수백억 보이니까 한국 최고의 미녀 탤런트가 그 사람하고 결혼할 뻔했다. 얼마 전에 널리 보도된 내용 아니에요? 글마가 사기꾼이 아니었다. 구속되지가 않았으면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부분이 어느 시점부터 서로가 조건과 조건을 가지고 자기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안정적인 기반을 갖다가 확보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다만 이분은 20년 결혼 생활을 했다 하면 지금 연세가 50 전후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없고 이제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평생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순수의 시절이죠. 그런데 사람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성적인 욕구와 욕망으로 서로를 충족해 갈 수 있다는 것은 한 3년 정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 2년 안에 그런 것들이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다고 부정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남녀 간에 이성적으로 끌린다라는 것은 동물적인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동물적인 부분은 결국은요, 동물 중에 상당수가 서로 간에 다수의 상대를 상대하듯이 동물적인 본능으로 가게 된다면 사람은 아마 이 결혼을 2,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3년마다 재계약을 할 건가 말 건가라는 그런 결혼이 제일 이상적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람 피운 남편한테 남아있는 나하고 남편 간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가, 그런 인간적인 신뢰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리라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때는 이혼하는 게 맞죠. 상대가 가까운 친구만도 더 못하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냉혹하고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인간이 나쁘다. 이것이 20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라면 그때는 이혼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있어서 결혼한 부부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을 선택하고 만나더라도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서 앞으로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이제 결혼이 소수의 형태가 될 거고 결혼해서 4인 가족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희귀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급격히 변화해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일까? 자, 결혼할 때는 과거에 남녀 간에 너무 끌려서 이성적인 욕구도 있고 해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이라는 그런 이 포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에 눈이 멀었으면 그렇게 사랑이 빨리 식겠습니까?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뭐 SNS에서 너무 쉽게 사랑을 포장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고 봅니다. 자, 남녀가 만나서 끌렸는데, 자, 청춘 남녀가 한참 호르몬이 왕성할 때 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전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날 너무 쉬운 계기로 식어버리거나 깨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은 그러면 결혼 생활을 처음에는 끌려서 했는데 그걸 유지시켜가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하고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요즘에는 이 결혼 생활이 가져다주는 덕과 본실을 모두 치밀하게 계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고독하니까 결혼한다? 그러면 개나 몇 마리 키우지. 노후가 걱정이 돼서 결혼한다? 그러면 나는 왜 저렇게 나한테 노후를 의지하는 사람하고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둘이에 거기에다가 애까지 생겨서 내가 그 사람들을 평생 먹여 살리는 것이 그 부담을 지고 살아야 되나?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실제 제 나이뻘 되는 지금 사람들 50대 후반, 중반, 초반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평생 직장이 단주라고 살았다가 직장에서 요즘 조기에 은퇴하면서 5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그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끼면서 자살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정신적인 우울증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기사가 신문 일면에 나왔습니다. 당연한 시대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부인이 자식이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 능력을 상실하면 대우를 하지 않고 하대를 하고 격려를 하고 조롱을 한다면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는 어딘가 크게 고장이 나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요, 이런 수준의 삶이라면 이 가정을 서로 꾸리지 않거나 진작 헤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가정이라고 부부라고 포장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상대가 이득이 되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이런 부분을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20년 결혼을 정리하고 싶어요, 바람핀 걸 안 이상 꼴도 보기 싫어요 한 부분은요 본인이 여성일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분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부부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해왔는가? 이 글을 쓰신 분 남편이 이제 50대 좀 초반 정도가 될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분의 사회생활이 어떤 고충이 있고 직장 생활에 어떤 고충이 있고 이제 곧 사회생활이 끝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가? 이런 것도 서로 되새겨 봐야 되는 거죠. 항상 자기 위주로 결혼 생활을 바라보면요, 그 결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자체도요, 솔직히 말하면 이혼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해서 그게 뭐 남녀 간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아주 작고요, 나머지는 긴 시간은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인간적 정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친구도 한 20년 했으면요, 굉장히 가까운 친구, 정말 저 친구가 위기에 몰렸을 때 내 돈을 털어서라도 구해주고 싶다. 또 저 친구한테는 내가 인생의 모든 걸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도 20년을 키운다면 그 개가 아팠을 때 내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치료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간에 20년을 살았는데 원수 같다고 느낀다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그렇게 느끼는 쌍방이 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정리하는 게 맞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서로 간에 많은 실망과 기대가 접어졌더라도 전부 이혼하지는 않습니다. 왜?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부모님들, 양가의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그 결혼으로서 생긴 가족, 친척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둘을 부부로서 인정한 사회적 시각이 있고, 또 결혼함으로써 생긴 자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서 이혼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평판이나 또 여러 가지 시각들을 갖다가 의식 안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이혼하고 싶은데 억지로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또 유지하다 보면 그럭저럭 사라지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같이 산다라는 명분하에 이혼했을 때 생기는 일이 귀찮아서 동거인으로서 살아가는 부부관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럴 때는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엄격하게 존중해주는 측면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자, 앞서서 제가 한국은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환상을 만들어서 그 환상 속에서 질질 끌어가는 경향이 있고, 서양에는 맞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여자가 생겨서 자 이혼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결혼을 깨버리는 일이 많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뭐 2번, 3번 결혼하는 경우가 예사고, 뭐 미국의 바이든도 뭐 결혼 2번이고 그 부인도 2번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부부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전에 트럼프도 그랬고요. 미국의 대통령도 이혼한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되고 있어요. 한국은 결혼과 이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결혼을 쉽게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10년을 사귀다가 남자가 프로포즈하고, 한 5년, 10년, 15년을 사귀다가
결혼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여자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죠. 어차피 같이 살면서도요, 결혼을 정식으로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면 뭐 완전 그날은 축제 날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법적 절차로 공식된 부부가 되는데 신중하는데 한국은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많은 환상을 쌓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의 결혼이 비정상적이고 불행하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고 그럼에도 끝맺지 못하고 질질 끌어가고 참 이런 측면이요.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본인과 남편 사이에 뭐가 남아있는가. 정말 이웃집 아저씨보다 못하고 보면 인간적으로도 너무 나쁘다. 이런 결론이 들고 그렇다면 이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이 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면서 끌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 마음속에 뭔가 미련이 남아있고 또 결혼 생활을 끝내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복잡한 일들이 귀찮은 겁니다. 자, 그럴 때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한 50대 초반 정도 같으면 앞으로 이제 30년이 남았습니다. 노후 80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이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이 남은 노후 30년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쪽은 경제력을 상실하고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 속에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살아갈 내 삶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생각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끝내느냐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한테 물을 일이 아니라요. 오늘 제가 말한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팁입니다. 결혼 생활을 끝내냐 마느냐는 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질 끌고 있다라는 것도 자기가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에게 진실하게 들어가서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인간적인 관점부터 시작해서 한번 스크린 해보면 답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어딘 깊음 속에 그대 눈물 찾지 못할까. 차가운 현실의 저병 넘어 꿈꾸는 것이 잘못인가요. 어딘가에 있을 희망 말하는 게 그댈 그리도 두려운가요. 저은 가슴 깊이 새겨놓은 그 말들이 어느새 쓰러져가도 우리 갔던 걸음과 길 속면 넘어 어느 화창한 봄날 흩날리며 벚꽃 필 때 미소 지며 반 길